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국산화 반도체 이 기업 5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5월 달부터 AI나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 기업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들을 리포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신들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반도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화웨이의 신작 스마트폰에 D램뿐만 아니라 낸드까지 국산화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화웨이의 신작 스마트폰에 AP는 물론이고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자국산 제품이 사용돼서 사실상 100%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신작 제품이 화웨이가 이번에 4월 초에 출시했었던 퓨라 70이라는 스마트폰인데 해당 스마트폰이 인터넷 판매용 초도 물량이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작 스마트폰에 원래 지금까지는 D램이나 낸드 모두 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든 한국산 제품을 사용해 왔었는데 화웨이가 자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서 충분한 물량의 스마트폰에 판매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스마트폰도 자국산, 즉 국산화에 대한 반도체들을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현재 시장이 점치고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칩, 와이파이 칩,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다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반도체 독립 속도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목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추월이 아닙니다. 즉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반도체를 절반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화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풀지 않고 계속 강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죠.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가 기술 패권 장악이 힘들어지게 되자 레거시 반도체, 즉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레거시 반도체 자체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무기까지 포함해서 전 분야에 전부 다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 반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70 이상이 범용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즉 GPU 같은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라도 어느 정도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들을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무역의 경쟁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을 보호하고 국산화하는 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기업들이 우리 수출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자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산화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기업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은 지금 어떠냐?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정부만으로 반도체 국산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도 국내 소부장 생태계 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 주요 상품의 자국화, 경쟁에 대한 심화 등으로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쟁에 대한 내용들,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단가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자 국산화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14년도 반도체 재료 시장 전망에서도 올해 반도체 재료 시장 매출이 과거의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냐, 소부장 중에서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비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분야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혜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D램 프로브 카드 국산화에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미국산이나 일본산에 의존해 왔었던 D램용 프로브 카드를 국산화에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업체가 개발한 D램용 프로브 카드 최종 품질 테스트를 끝내고 양산 라인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브 카드 업체들이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3분기부터는 제품의 공급이 시작되면서 양산 라인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높게 나오면 당연히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산업이 반도체에 대해서 매출이나 전체적인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성입니다. 외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은 D램용 프로브 카드에 대한 가격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에서 사들이는 만큼 유가에 대한 영향성 그리고 그 업체에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줘버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즉 이러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하이닉스가 D램 프로브 카드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국산화의 핵심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토털 메모리 공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투자는 AI 메모리 기술로 현재 슈퍼사이클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게 바로 HBM이죠. 물론 HBM을 비롯해서 DDR5 D램 등 고성능 컴퓨팅에 특화한 제품을 양산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HBM이죠. 이번 1분기에 HBM에 대한 매출이 1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D램 내 비중이 15에서 20% 수준으로 기존 8%, 7%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당장 작년에서 올해 급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HBM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HBM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생산량을 늘리는 거고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나 이런 분야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강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12단과 9세대 낸드 플래시를 2분기부터 양산을 해서 기술 주도권을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AI용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출하량이 10%대 중반까지 증가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HBM의 선두인 SK하이닉스를 역전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이렇게 HBM에 대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손을 잡고 매출 1조 클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HBM의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TC본더를 생산하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TC본더 경쟁을 이겨내고 SK하이닉스의 공급망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에서 1위다 보니까 업계의 선두가 선택한 만큼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매출 목표는 5,500억 원, 내년 2025년도에 대한 매출 목표는 1조 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등인 삼성전자에서도 HBM에 대한 핵심 TC본더에 대한 공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매출, 즉 HBM의 상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SK,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까지 HBM과 관련된 모든 매출에 대한 기대가 현재 한미반도체에 몰리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TC본더에 대한 매출 예상액이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습니다. TC본더에 대한 매출이 예상 실적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TC본더와 함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TC본더를 혼자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즉 많이 쌓을수록 압력이 강해지면서 이 지금 8단에서 HBM을 12단까지 위로 많이 쌓다 보니까 웨이퍼가 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리기판이 주목받았던 이유도 이런 웨이퍼가 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HBM 12단 이상의 제품에서는 이 TC본더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TC본더에 대한 높은 수율 확보와 안정적인 패키징을 도와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2단 HBM이라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올해 양산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미코입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TC본더 한 개에 상부의 펄스 히터 그리고 하부의 펄스 히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자체 소재와 기술로 국산 펄스 히터를 개발을 해서 작년부터 이미 하부 펄스 히터를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럼 상부 펄스 히터는 누가 만드냐? 상부 펄스 히터도 최근에 개발이 완료돼서 최종 고객사와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HBM에 대한 12단 제품 출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HBM의 TC본더 중요성이 커질 거고요. 그에 따른 미코의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사모으시면서 투자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2024년도 남은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 그 업종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리포트로 정리해 왔는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을 겁니다.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밑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당연히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끝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위와 같이 해당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이용약관 동의 누르시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적으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이 아예 없도록 제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당 가입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 비밀번호도 실제 여러분들의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회원가입까지 완료하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은 좌측 상단에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나올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나는 3거래일, 5거래일, 2주일 안에 단기 시세가 나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단기 급등주 컨텐츠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에서는 매매 전략부터 투자의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시장에서 매일매일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뉴스들에 대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까지 함께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그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어플리케이션 꼭 들어오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